여러분들이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롤붕 토론으로 저희가 이제 리브랜딩을 해서 다시 진행이 됐고요. 진행에는 방구석 롤붕이 저와 LCK 해설로 활약 중인 노철 씨와 업저버로서 활약 중인 조나스톤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와, 너무 멋있어요, 강키니. 진짜 말하는 뽐새 벌써부터 팬이에요. LCK 해설로서의 품격이 보이죠. 우리 노철 씨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페 정노철입니다. LCK 해설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기 어떤 분이 맡기고 가셨는데 행복하신지 모르겠네요. 자, 박수! 와, 자, 그다음 진세님. 네, 안녕하세요. 조나스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세님, 반갑습니다. 혹시 진세님 뭐 DM 같은 거 안 하시나요? EM이요? 저 근데 확인을 잘 안 해서. 아하, 굉장히 진세님스럽네요. 네네. 좋습니다. 아니, 확인을 안 하는데 DM으로 부탁드려는 왜 써놓은 거야? 가끔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 업무 같으면은 읽고 아니면 그냥 안 읽는 거야? 아니, 아니, 무시한다. 대충 다 있긴 하는데 좀 약간 확인하는 게 느리긴 해서. 그런 뜻이군요. 자, 아무튼 넘어가서 저번에 이제 리브랜딩 하기 전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12팀부터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 팀이 뭐 이번 주에 어땠는지. 근데 우리 격주로 진행해요? 뭐 아니면 그냥 매주 진행해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T님이 정하시죠. 노철님이 이거 하자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대장님이 정하셔야지. 제가 왜 대장이에요? 대장이잖아요. 뭔 소리예요? 여긴 노철 씨가 그냥 말하기 편하라고 만들던 자리죠.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는데? 왜안 일본이어서 그럼 너가 막 가운데 있잖아. 발언하는 것까지 내가 받아야 되잖아. 뭘 받아? 아니야, 그 말은 아니고. 아무튼 지금 술 덜 깼죠. 원래 아침에 취하는 편. 아. 일어나서 취하는 편. 아까 템포가 좀 엇박자네? 네, 나는 원래 그래. 마실 때는 안 취하는데 일어나서 취하는 편. 오케이. 지금 한잔 하면서 하죠 그러면. 나쁘지 않죠. 집에 뭐 있어요? 하나 보내줘. 나 없어 집에. 아쉽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고, 일단 매주 할지 2주차에 뭐 격주로 할지는 각 보고 결정을 좀 내릴게요. 왜냐면 1주차에 맞아. 할 얘기 없으면 또 쥐어 짜면은 별로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격주죠. 처음에 일단 1주차 안 했으니까. 자, 대충 순위표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순위표를 보고 뭐 의외다 싶은 팀이 있을까요? 두 분 모두? 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저도- 조나님이 말할까요? 하나랑 센박? 하나랑 쌤. DRS는 조리온까지? 의외가 아닌가요? 그니까요. 원래 DRX? 그럴만했다. 뭐 그런 뜻이죠. DRX는 좀 의외긴 한데 그 첫 주차 때 좀 논란이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렇게 접근을 한다.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도 뭐 없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좀 약간 헤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래요. 실망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생명이랑 저기 어디? 센박? 센박의 브리온은 근데 좀 대진이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맞죠. 네. 그럼 동의합니다. 진세님 보기 하나생명이랑 센박이 좀 의외다. 네네. 둘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저는 맞아. 위치가 맞아. 딱 바뀌면은 맞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게 맞긴 해요. 네. 위치가 딱 바뀌면 원래 시즌 2 예상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 네. 그 노철님은 또 어때요? 저는 그래도 광동 프릭스 음. 4연패나 할 줄은 몰랐다. 나머지는 뭐 진세랑 좀 동의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진세랑 비슷하네요. 농심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1승을 한 게. 맞아요. 그것도 그것도 연결되긴 하죠. 의외라면 의외죠. 사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 육성 팀들이 다 묶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그렇게 보면은 공부에. 딱 봤을 때 센박이 제일 신기하긴 하네. 아무리 봐도. 나머지 동의합니다. 저도 결국에는 나는 이제 그 센박, 하나생명, DRS 세 팀이 좀 의외인 듯. 많은 분들도 그렇게 예상하실 것 같아요. 그럼 한 팀씩 갈까요? 일단 순위표 소감 뭐 이 정도로 하고 12팀인 광동부터 하겠습니다. 광동 프릭스가 지금 4연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따로 있을지 아니면 제가 코멘트를 뭐 쥐어 짜야 되는 건지 진세님 할 말이 있나요? 근데 순위 자체는 이게 다들 예상한 순위가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동의합니다. 뱀픽이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 게임이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캐틀 주고 루나미 한 거. 네, 뭐 약간 그런 것들 음, 좀 숨도 못 쉬는. 그러니까 나는 바텀을 다이브 치겠다라고 했는데 빅토르가 나와서 알바노가 됐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게 좀 강렬하긴 했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게 빅토르를 참. 예. 너무 고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빅토르를. 불독이 유독 빅토르 많이 하니까. 네. 그런 것도 뭐 없는 것 같지는 않네. 저는 이제 애쉬는 완전 서포터라 생각하거든요. 어, 근데 요 팀은 유달리 원딜 애쉬를 많이 쓰는데 음, 이 빅토르가 그걸 많이 가더라고. 항상 거의 그 로아 대천사 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딜이 너무 딸리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아, 애쉬를 서포트로 쓸 게 아니라면은 빅토르가 좀 탭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보면서. 음, 음. 음, 근데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감독이 탑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내가 볼 땐 빅토르 그 빌드가 존내 완벽해 보이거든요. 그 단단하잖아 아. 일단.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전지적 탑 10점이야. 나도 그 게임에서 애쉬를 원딜로 쓸 거라면은 루덴 같은 거 올리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의도는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의도는. 그쵸. 왜냐면 탑 빅토르 그렇게 완성돼 버리면 이거 말이 안 되거든 사실. 근데 그 미드에다가 데미지 채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애매한 건데 의도는 뭔 소린지 알겠더라고요. 그럼 탑에 보내는 게 음, 탑에서 음, 파밍하다가 나쁘지 않은데. 괜찮을지도? 내려오는 게 낫지 않을. 괜찮을지도. 노철님은 또 어때요? 이 팀 보면서 이번 주? 근데 뭐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맨 처음에 경기할 때는 그래도 이제 인터뷰에서도 그런 패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 이게 강팀이랑 상대할 때 이 체급 차이를 생각해 라인전을 좀 강하게 가져가는 배픽을 했는데 음, 중후반부에 아무래도 힘이 밀리는 것도 있었고 약간 그런 것들을 선수들이 배워 나가야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의 인터뷰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분명. 기억납니다. 실제로 시즌 초에 좀 그런 라인전 쪽으로 신경 쓰는 뱀픽을 했었고 음,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이후에 이제 2주차 들어오면서 갑자기 초반을 좀 내려놓더라도 중후반을 바라보는 뱀픽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좀 충격적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뱀픽들도 나오기도 했고 이제 빅토르를 지속적으로 계속 쓰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음, 왜 그럴까를 솔직히 생각해 봤을 때는 음. 그냥 그 인터뷰에 근거해서 생각하면 스크림의 연장선이구나. 뭔가 이런 방식 저런 방식 해보면서 배워나가는 건 아닐까라고 혼자 추측을 해봤어요. 뭐 전지적 저는 감독 시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제 감독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음, 그리고 이제 빅토르를 그러면은 딴 거는 그렇다 치고 빅토르는 왜 자꾸 하냐. 좀 짜증났나요? 빅토르가 도대체 뭔데 빅토르를 자꾸 하는 거냐라고 고민해 봤을 때 네, 이것도 이제 제 경험 혹은 뭐 감독 시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네. 스크림을 한 10판을 하면 다 지는데 어, 유일하게 한 판을 빅토르로 이기는 거지. 아, 그러니까 뭘 해도 지는데 빅토르 하면 그래도 어쩌다가 한 판 이기는 거야. 말 된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불독이 빅토르를 해야지만 게임이 그래도 기회가 있다. 아, 라고 판단을 내렸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빅토르는 왜 자꾸 나온지에 대한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도 계속 뭔가 애매하죠. 막 CC가 막 부족하거나 그렇다고 막 초반이면 엄청 좋지 않거나 뭔가 조합 밸런스적으로 난이도가 높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빅토르 들어가면 원래 대부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거 맞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두두를 보면서 두버지시잖아요. 뭐 부정하시나요? 예전에 대부였죠. 지금은 아, 아니고. 지금은 네. 아니고. 모르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이제 슬슬? 지금은 뭐 모르는 사람이 그뭐 잘 알고 손절이 아니고. 하셨네요? 네. 손절까지는 인사는 알 수 받나요? 있지만 인사는 네? 받나요 만나면? 아이 그럼요. 동주가 그래도 저한테 고마움은 있는지 뭐 왜 고마워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놀러 오고 그래요. 집으로 놀러 오고 오. 카톡하고 뭐 지나가면 인사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동주가 막 피오라 그웬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네.
분명히 저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좋은 거 팩트인데 그냥 그 상태 같은 거 해서 한타하라고? 그냥 한타 좀 하면서 원래 좀 약팀 입장에서는 이 중후반 운영을 바라보는 뱀픽보다는 그냥 든든하게 전령 한타 하고 2용 한타 하고 3용 한타 하고 하는 게 팀원들도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데 자꾸 뺏어가는 것 같긴 해요. 레드 4픽으로 상대가. 그러면 이제 그거 바탕으로 뭐 뱀픽도 좀 요구해서 해보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철 씨 말씀은 뭐 다 알겠고 이해하겠는데 승리 옵션을 조금 더 간소화시키고 편하게 가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사실 배워가는 곳이라고 이제 팀적으로 운영 방향성을 잡기는 했지만 현재 대회가 그래도 한 판씩은 이겨줘야 또 선수들이 그 맛을 또 보면서 또 팬분들이 막 그 게임 딱 끝나고 이겼을 때 이렇게 막 퍼포먼스 할 때 막 응원해주고 이런 거 들으면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게 선수거든요, 사실. 맞죠? 네, 그래서 한 판 정도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겨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명절날 차 막힌다고 국도 타고 막 몸비틀다가 더 멀리 가거든요. 그죠? 그냥 하이웨이 타고 쭉 가다 보면 그게 낫지 않냐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팀 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난해한 뱀픽이 나올 때 몇 번 있긴 해요. 지난번에 뭐 그 캐틀 루나미 그건 경우에는 이제 비토로가 문제도 아니었고 위에서 이제 좀 멀리 간 거였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뭐가 꼬이다 보면은 선수들도 당연히 퍼포먼스 안 나오고 일단 그렇게 되면 일단 얻는 게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게임다운 게임을 해야 남는 게 생기는 건데 그렇게 이제 뭔가 꼬여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뭐라고 해야지 중심이 잡히는 게 빨리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그 승리 옵션을 좀 어떻게 잘 간소화시켜서 너무 어렵게 게임하지 않는 게 이들을 위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뭐 전체 의견 좀 비슷한 듯. 동의합니다. 뭐 다 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목적이 뭐 맞으면서 배운다도 좋긴 한데 제가 게임을 종류를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 PVP 게임은 때리면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맞으면서 배우는 거는 진짜 극한의 수준에 올라갔을 때나 배우는 거지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때리면서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주도권 좀 신경 쓰고 뭐 이런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 나머지 분들 뭐 더 할 얘기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네, 다 잘하더라고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두 번째는 이제 농심입니다. 농심이 이제 1승을 챙겼죠. 농심은 로스터 여기는 없네. 그냥 보죠 일단. 뭐지? 팀 차별하시나요? 이거 있네 이거. 농심 여기 묶여 있네. 있네. 이렇게 묶여 있네 농심은. 네, 있어야지. 참 응애들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여운데. 이거 약간 급하게 땜빵 치는 느낌이 너무 강한데요? 여기 준비된 거예요. 저 편집자가 준 겁니다 이거. 이거 뭔가 설명할 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준 건가? 아니요 그냥. 그냥 이게 그 처음에 그 LCK 첫날에 이게 나왔던 자막들. 그거 잘라온 듯? 그래서 농심은 딱 엔트리가 다 저렇게 이제 응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농심이 지금 9위고 다행히 1승을 했어요. 진세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근데 확실히 올해 맞췄던 팀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래도 할 건 하는 느낌? 든든히 그 생각보다 너무 든든하게 하던데요? 든든 좀 잘 쳐요. 피터야 뭐 원래 잘했고 피스타도 막 정글 쏠킨 막 미드 쇼메도 막 쏠킨 내고 그러지 않았나요? 피에스타가? 맞을걸요? 맞아요. 아제르로 쌀 잡았죠. 맞아. 정글도 뭐 잘 만들고 원딜도 잘 쳐주고 뒤에서. 되게 지금 무기력할 줄 알았는데 한동안은 되게 잘해가지고 놀랐어요 그냥. 옵저버 입장에서 봤을 때 매력 있는 팀인가요? 매력이요? 이게 옵저버 입장이란 게 있나요? 왜냐면 옵저버는 좀 더 선수 플레이를 더 집중해서 보잖아. 옵저버가 뭐 따로 입장이 있나? 저는 근데 한 적어도 우승권 선수들이 매력 있죠. 왜냐면은
보여줄 게 더 많아지니까. 아 연출력이 더 아, 생기니까. 아, 이렇게 잡아줄 게 하겠다 많네. 싶으면은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어, 어.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어. 진세님 뭐 사건 나기 전에 잠깐 줌 땡기잖아요. 네.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줌 풀더라. 아 맞아. 약간 좀 민망해 보이던데. 아니 그거는 그 이제 맨날 줌 땡기면 뭐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줌 땡기면 다 알아채니까 이제 몇 번 제가 이제 페이크를 넣는 거고. 아, 네, 제가 이제 페이크였다. 네. 그 장난질 좀 그만 치시면 안 될까요? 그 재미없는 게임에서 좀 쳐야 돼요 근데. 아,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 근데 맛있게 하더라고 저거 역시. 아, 그쵸. 근데 가끔 좀 그 화면 한쪽 가린 다음에 안 보여주는 거 킹 받긴 해. 개빡치죠, 진짜 중계하니까. 보여주 달라니까 이 새끼 숨겨놓고. 뭐 달라 그러면 보여줘요. 내가 그리고 그거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제가 숨길 때 살짝 보여주고 그 다음에 딱 오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립니다. 어. 근데 일단 저거를 열받는 거는 중계지만 열받고요. 다른 사람 다 좋아해요. 인정. 그래서 얘기를 못 꺼내 더 빡쳐. 근데 맛있어가지고 차마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진세님 농심 코멘트는 끝? 대단히 롤붕이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뭐라 말할 그냥 잘하고 있다 말고 뭐라 말할 게 없어요. 뭐 물론 실수나 이런 게 뭐 없진 않은데 여기다 대고서 막 뭐 뭘 실수니 막 이런 거 뭐 얘기해서 뭐해요. 맞긴 해. 이제 막 올라왔는데 맞아. 1세 따고 이러면 엄청 잘하고 있는 거지. 시즌 끝난 것도 아니고 그죠? 맨날 무기력하게 뭐 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계속 하려고 하고 뭐 그럼 됐죠 뭐. 걸음마 뛰는 단계니까. 네. 오케이. 그럼 노철님 코멘트 주세요. 일단 든든 12 피에스타 이 삼형제는 제가 첼코 해설을 잠깐 했었는데 한 시즌 했죠. 네.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좀 이 미드 정글은 좀 눈에 많이 띄긴 했었어요. 그때도. 피에스타. 네, 피에스타도 약간 지금은 떠나고 자리에 없지만 빅나 선수 느낌으로다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실수도 엄청 많았는데 일단 드립 받으면서 어떻게든 상대 잡거나 내가 죽거나 이런 플레이들을 굉장히 약간 슈퍼스타 느낌으로 잘하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좀 잘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실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뭔가 팀이 유리할 때 그 굴려가는 그 공격적인 움직임, 막 이니시 과감하게 거는 거나 카정 정말 미친 듯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 보면서 이 선수 정말 공격적이다. 그래서 미드 정글 조합이 서로 시너지가 잘 난다. 매력있다는 생각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 노철 씨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본인이 해원 때 못하던 플레이 해가지고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선장이 미안합니다. 진행하시죠. 아무튼 네. 근데 든든 선수가 처음에는 강키 같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좀 그냥 이렇게 뭔가 색깔이 크게 보이지 않고 네네. 되게 무난하게 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또 막 존재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탱커 챔프 잡으면 그래도 자기 역할 뭐 강키가 신지들을 하듯 탱커만 네네. 잡으면 그래도 확실히 이거는 잘하는데 약간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네네. 처음에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예. 왜냐면 공격적인 픽을 이렇게 잘 못하니까. 음. 근데 이제 LCK에 딱 등장했는데 아니 뭐지? 너무 스텝업을 많이 해왔는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는데. 강키가 아니었는데? 저도 오래 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진행하시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탱커만 잘하는 게 아니라 크산테 때, 그러니까 크산테 효과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크산테 효과인지는. 왜냐면 크산테가 워낙에 단단한 플레이 하면서도 공격적인 게 가능하니까. 근데 실제로 뭐 약간 피오라도 살살 보여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선수의 앞날이 좀 기대되는 상황. 왜냐면 굉장히 솔리드하게 플레이를 잘해주고 보통 이제 탑 신인들이 잘못하는 게 좀 잘한다 하는 탑 만나면은 하다가 이렇게 솔킬 따이거나 막 타워 안에 밖에서 한번 흐름 놓치면은 사이드에서 계속 잡히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이 든든 선수는 그게 없더라고. 원래 신인 탑들이 솔리드함과 거리가 되게 멀죠. 그죠. 그래서 이거 탑이라는 포지션에 굉장히 적합하게 잘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뭐 바이탈 피터 얘기는 안 하긴 했는데 왜 안 하시죠? 편파하시는 건가요? 왜냐면 이 위에 상체에 비해서 눈에 많이 안 띄어서. 그러니까 되게 무난하게 잘하고 있는 건 팩트. 왜냐면은 요즘 바텀 메타인데 농심이 바텀이 터지면서 막 게임이 끝나는 상황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난하게 잘해주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그래도 상체가 너무 빛이 나고 있다 아직은. 근데 여기서 바텀까지 스텝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 팀이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뭐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는 일단 지금 메타가 뭐 사실 메타라는 게 뭐 누구 메타 어디 메타라고 하면 그쪽 중심이 된다기보다는 그쪽이 조금 더 뭐라고 존재감이 더 돋보이는. 사실 뭐 망하면은 어느 라인도 망하면 게임 끝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그죠. 어떤 비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정글이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의외로 힘을 내주는 팀들 보면은 정글러가 좀 잘해요. 그래서 실비 선수도 그거 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바를 좀 받는다고 해야 되나? 이 정글러가 중요한 상황에서 실비 선수 본인이 잘하니까 팀 전체적으로 실비 바를 좀 받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도 실비 피에스타가 미드 정글 호흡을 통해서 이것저것 해주니까 좀 풀리는 감이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노페님 말씀처럼 바텀에서 스텝업이 좀 필요해 보이고, 탑도 솔리드함 뿐만이 아니라 하다 보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그것만 해도 괜찮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올라갈 길은 남아 있는데, 일단 당장 올라가는 약팀의 입장에서는 너무 환경이 좀 이상적인 것 같다. 그리고 언젠지 기억 안 나는데 체급 차이 밀려서 시작 되게 안 좋았던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분리할 때 해야 될 플레이는 하더라고요. 그 게임 졌는데 해야 되는 플레이는 잘하더라고. 그래서 팀적인 차원에서 이 팀이 우리가 뭘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잘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1승을 해가지고 저도 뭔가 좀 보면서 애기들 이기는 거 보고 기분 좋았던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애들이 경험이 적은 거에 비해서는 팀적인 차원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경험이. 바텀도 다시 얘기하면 원딜 바이탈 선수가 좀 아쉽긴 한데 뭐 원딜은 뭐 사실 나머지가 환경 갖춰주면 잘 해지니까 피터 선수는 좀 괜찮게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다. 이거 왜냐면 뭔가 뭐 둘 다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 아닌데 괜히 약간 혹시 오해할까봐. DM 날아갈까봐 그러셨나요? 네, 저희도 몸을 사려야 돼가지고. 근데 그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노철 씨가 또 재능이 있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설님. 네. 좋습니다. 농심 여기까지 하고, 농심이 아무튼 정리해 보면은 위치도 그렇고 좋은 위치는 아니긴 한데 원래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어가지고 좀 더 기대해 볼 만하다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RX입니다. 자, 롤도사 중심의 로스터 대격변 월드 챔피언 DRX 2023 시즌. 지금 일단 순위가 보시는 것처럼 8위 랭크되어 있고 1승 3패,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진세님은 DRX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냥 좀 아직 조화가 안 된 느낌? 조화가 안 됐다. 일단 정글이 크로코가 이제 샌박에서는 1년 동안 겁나 박으면서 이제 강팀이었잖아요, 사실상 샌박이. 막 프린스랑 막 같이 막 들어가면서, 프린스 클로저랑 같이 들어가면서 막 다 죽여버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미드원들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안 맞나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미드가 점잖은 스타일인가요? 원딜도 점잖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한타가 좀 약간 이상하게 열릴 때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서폿이 아무래도 베릴 선수가 이제 좀 약간 좀 박는 챔프에 저는 강점이 있다고 옛날부터 그냥 생각을 했는데, 유틸적인 막 그런 거에 좀 아쉬움이 많다고. 그쵸? 근데 메타가 바뀐 게 좀 너무 크지 않나. 그리고 뭐요? 아니죠. 아까 한번 얘기해서 그냥 얘기 안 할게요. 우리 라스칼 선수는 얘기 안 해주시나요? 라스칼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네. 뭐 하고 있는 챔프들이 이제 뭐 그냥 탑이 탑에서 할 게 그렇죠, 없죠? 탑이 요새 뭐 챔프가 뭐 나오는 것들이 뭐 혼자 게임할 수 있는 탑 챔프가 저는 막 많진 않다고 생각해서. 요즘 탑이지 뭐. 그렇지 뭐. 결론은 미드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뭐 다 따로 노는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인 움직임이. 그럼 뭐 같이 등산이라도 가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요? 그 스토브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이게 막 겨울 이럴 때 휴가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무 꿀빤다. 그냥 그냥 매번 근데 스프링 초 때 이렇게 망가지는 팀들이 많았어서 굳이 이런 팀들만 아니라 그냥 약간 합이 안 맞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 기간이 좀 길었으면은 이러진 않았을 멤버라서, 충분히 더 잘할 멤버라서 그게 아쉽다 이거죠, 그냥. 어느 정도는 말이 되는데요. 왜냐면
월즈 가는 팀이야 뭐 좀 빡셀 수도 있는데 월즈 안 가는 팀들은 통으로 좀 오래 쉬니까. 네. 그거 말이 안 되진 않네. 옛날에는 비월즈 팀들 느낌으로 그 캐스파컵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 왜냐면 맞네. 보통 기억상으로는 이제 월즈 갔다 온 팀들은 약간 휴식 기간을 가져야 되니까 그때 2부 선수들이 막 대신 대회하고 이제 막 본인들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월즈를 못 가서 막 들끓어 있던 그 다른 그 밑에 팀들은 캐스파코 와서 막 본인들 뽐내면서 막 보여줬던 그런 것들이 기억나가지고 그런 대회 하나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컵 대회 같은 거 하나. 네. 폼 좀더 위주로 솔직히 말해서 잘하는 애들이 월드 가잖아요. 네. 잘하는 선수들은 연습을 계속해 실력이 더 느는데 음. 상대적으로 못하는 선수들은 이제 월드를 안 가면 추가를 받잖아요. 맞아요.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게 되게 스프링 때 너무 크게 보인다고 해야 될까? 이게 또 꽤 날카로운 게 월즈 탈락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은 아마 대회랑 단절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더 좀 몸이 안 만들어지는 것도 있을걸요? 그래서 내가 롤을 못하다 요즘에. 너는 원래도 잘한 적은 없어. 예. 예, 죄송합니다. 한 묻어가 볼까요? 네. 네. 제가 너무 날카롭게 말씀드렸네요. 아무튼 근데 저는 캐스파코 했으면 좋겠다. 왜요? 저도요. 갑자기? 저는 하고 싶죠. 일생이니까. DM 주세요. 일이 많으면 무조건 좋아. 아니 노철님은 캐스파커 왜 하고 싶어요? 저도 아니 뭐 DM도 급해? 뭐 중국에서 수익이 도박했냐? 많이 줄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렇죠.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진세님 코멘트는 끝? 네. 저는 근데 굉장히 날카로운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겨울에 그 쉬는 거는 제가 아예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의미가 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노철 씨. 네, 뭐 저도 근데 되게 역시 옵저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이 미드원딜하고의 시너지가 좀 팀적으로 안 맞지 않나. 그러니까 미드원딜이 스타일 자체가 베릴 크로코 이 정글 서포트하고 좀 반대되는 성향이라서 그러니까 크로코 베릴은 뭔가 파고들면서 플레이하는 거 약간 리스크를 안고 이니시를 열고 싸움을 여는 스타일인데 이 페이트 덕담은 아무래도 좀 진영 갖추고 약간 시야 잡고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면 딜을 때려박는 스타일 같아서 요런 게 좀 안 맞는 느낌은 있고요. 이제 그걸 떠나서도 확실히 메타적으로 초반에 좀 헤매는 느낌이 좀 강했는데 그때 이제 라스케 선수 혼자 완전 고생하면서 플레이하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래도 어제 경기는 어제 맞나요? 네. 어제 맞죠, 맞아요. 어제 경기는 그래도 좀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 미드 정글이 좀 움직임 자체가 확실히 좀 돌아온 느낌이 들고 살아나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느꼈던 건 물론 상대가 상대지만 지금 DM 오실까봐 너무 온화하게 가시는 거 아닌가요? 상대가 상대 때문인가?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거 긴겨 아닌겨? 아니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베리 긴겨 선수 아닌겨? 캐트 좀 아니긴 했어요. 그 유성 캐트 그거 왜 뽑았는? 아니 근데 진짜 유성은 진짜 왜 유성이에요? 캐트는 그렇다 치는데. 그 유성 캐트는 좀 그 뭐 유성 실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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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예요? 그래. 내가 그거 막 억지로 해석하려고 뭐 시비를 막 써가지고 뭐 캐트 스키숍 위주로 갖다 놓고 헛소리를 막 해봤는데 그래 이상하긴 했어. 맞긴 해. 했단 말이야. 아무튼 그냥 좀 전체적으로 팀이 그래도 그런 말 많잖아요. 이기는 게 보약이다. 승리로부터 얻어오는 것이 많다. 그런 부분 생각하면 만약에 어제 졌으면 진짜 날아갈 뻔했는데 이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드 정글 움직임이 저는 그래도 이 첫 주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아서 아직 가능성이 열려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6강의 라인에 합류할 힘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경기 승리가 좋았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요. 역시 이기는 게 최고죠. 그건 맞죠. 저는 어제 게임을 많이 보진 못했고 어제 외출하느라고 중간중간 봤는데 일단 제 기억에는 이겨서 정말 다행인 것도 동의. 이겨서 더 폼이 올라올 것도 사실인데 솔직히 질 뻔했어요. 그죠?
졌으면 진짜 멀리 갈 뻔했는데 솔직히 상대도 약간 덜 완성된 팀이라서 어느 정도는 좀 이김을 당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그거는 뭐 과정이고 사실 지나가면 결과만 남거든요. 이겨서 천만다행이에요. 진짜 너무 이제 왜냐면 과금 많이 땡겼는데 그 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메타가 이제 베리 선수랑 안 맞는 것도 맞고 진짜 완전 그 상극인 것 같긴 해요. 지금 메타가 지금 날카로움이 중요한데 투박함보다는 날카로움이 좀 중요해 보여서 그쪽에 장점이 좀 안 나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전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말씀하신 페이트와 크로코의 성향 차이가 맞다면 저도 납득이 되는데 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건 전 작년에 크로코 보면서 진짜 적당히 강팀 가면 날아다니겠는데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인정. 네, 너무 잘했단 말이야. 진짜 보면서 와 차세대 정글 뭐 스타급 나오나 생각했는데 이게 안 풀린 거 뭐 저도 되게 물음표 많이 찍혔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거 이제 물어보려고 이제 왔는데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윌러가 보여주던 모습이 크로코가 하던 모습이긴 하죠. 맞죠. 지금 윌러가 하는 플레이가. 저는 그 이상이었다고 생각해요. 크로코가 한참 잘할 때는 진짜 혼자서 게임 집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그 그림자도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이유가 뭘까 싶었지만 두 분 말씀대로 그게 미드 정글의 화합의 문제라면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미드 정글 화합의 문제로 크로코 선수가 갖게 됐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빼주세요. 진세님 얘기로 네, 진세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까 동의하신 거 아닌가요? 허허. 아까 동의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크로코 선수가 그런 이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네, 왜 신기하잖아요. 네, 보통 정글러들이 자기의 스타일대로 풀어 나갈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네. 특히 저런 스타일의 선수는. 맞죠. 근데 지금 멤버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건 페이트 선수라고 새롭게 맞추기도 하고 페이트 선수는 자기만의 그 생각이 있기도 했고요. 거기다 추가로 이제 베리 선수까지 존재하면서 너무 주의사람 머리가 크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알려주는 게 많고 배워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태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 과부하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이 베릴 선수의 이 가르침을 확실하게 습득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좀 자기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말씀하세요. 베릴 선수가 지금 패치 이후에 점점 유틸이 죽고 약간 근접 탱커들이 좀 부활하는 낌새가 슬금슬금 보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순간이 오면 또 베릴 선수 중심으로 또 크로코까지 같이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예상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크로코는 자기가 플레이하는데 확신이 100% 선체로 내 플레이가 맞다는 식으로 우당탕탕 해왔는데 옆에서 그쵸. 그거 아니야라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기 플레이에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꼬이고 있다는 말처럼 들리긴 해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게 또 정보가 또 생기면 이제 정보의 저주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말 되네요. 일단 저는 그리고 라스카 선수는 잘하고 있는데 꾸준히 잘하면 좋겠습니다. 꺾이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 잘할 때 꺾이지 않아야 돼요. 화이팅.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 팀은 이제 하나생명 e스포츠입니다. 금이 환영 스토브리그를 불태운 슈퍼 다이브 하나생명 e스포츠 극강의 슈퍼팀 될까? 입니다. 일단 현재 순위는 보시는 것처럼 7위인데 1승 3패 클럽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게 공동 7위라 봐도 되겠죠. 이게 시즌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승패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공동 7위에 묶여있는 느낌이라 보면 되겠고 현재 흐름이 굉장히 기대 많은 완전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진세님은 하나생명 좀 어때요? 쟤 어디 갔냐? 김기현 선수가 작년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른 같은 거 하고 탑 버리고 아니 오른 바이퍼 위주로 네. 바이퍼 위주로 가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굉장히 그 롤붕이스러운 발언이었어요. 쟤 왜 오른 안 함? 쟤 왜 사일러스 아칼리 안 함? 바이퍼 위주로 게임 해라. 근데 그 원딜 시선이 감수성인가요? 근데 한 보면은 약간 그 뭐라 해야지? 이게 라이프 선수 어쨌든 저는 그 약간 좀 박는 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서폿도 메타가 바뀌어서 뭐 좀 힘들고
정글 클리드 선수가 어쨌든 또 좀 약간 좀 아리까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좀 팀이 맨날 뭐 싸워야 됐다 뭐 싸움을 제대로 못 여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탑 쪽에서 좀 약간 이니시를 좀 채워주면은 차라리 좀 더 깔끔하게 굴러가지 않을까. 지금 너무 막 뭐 탑이 스플릿하는데 스플릿을 뭐 이겨주는 것도 아니고 더 정글 서폿이 뭐 시야를 잘 잡아줘가지고 뭐 스플릿 할 환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그 운영 셋업이 잘 안 되니까 대충 이 도배에서 싸움 열자 이거죠? 예, 보면 미드원딜이 싸움은 잘하거든요. 근데 싸움 각이 잘 안 나와가지고 약간 미드원딜이 센 장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아예 그냥 나머지 세 명이 그냥 전부 다 그냥 한타 위주의 팀으로 가는 게 지금은 더 좋아 보여서 저는. 대단히 롤붕이스럽지만 꽤 날카로운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더 없을까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네. 오케이. 재작년 하나 느낌이에요 그냥. 노철님은요? 저는 다이브 이름을 잘못 지었나? 일단 뭔가 하락세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조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초반 운영에 있어서 그 탑 정글 쪽이 많이 헤맸던 거는 사실이에요. 1주차 포함해서. 실제로 클리드 선수가 좀 더 바텀 쪽으로 몰빵하는 전략이라기보다는 동선적으로도 좀 더 자유롭기도 했고 요즘은 막 위캡 아예 안 먹고 막 바텀만 봐주고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킹겐 선수도 실제로 라인전 자체가 그렇다고 막 안정적이지도 않았고 되게 1대1 구도에서도 밀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탑 정글이 되게 불안 요소가 많았는데 그래도 요 최근 들어서는 많이 나아진 느낌이 있어요. 막 킹겐 선수가 솔킬 만드는 장면들도 있었고 이제 클리 선수가 좀 더 그 동선적으로 손해 안 보는 선에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고 바텀도 뭐 원체 라인전 셌었는데 그거 바텀으로 게임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였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초반 흐름은 중심을 그래도 좀 잡았다?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기대했던 이 하나생명의 그 강점이 슬금슬금 보이고 있다. 스크린 때 잘한다고 하는데 왜 잘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뭐 경기력만 보면 잘한다는 말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좀 보긴 봤다 느낌이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어찌된 건 원하는 거는 롤드컵 우승을 생각하고 멤버를 짠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부으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도 수립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이 중후반 운영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죠? 그 순간적인 판단력, T1이 잘하는 순간적인 판단력, 혹은 뭐 디플러스 기아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꽉 조이는 탈수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침착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선수 성향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팀 5명이 이렇게 멤버가 딱 모였을 때 저는 그 느낌은 받았어요. 피지컬 하나는 진짜 끝내주겠다. 그건 사진으로만 봐도 알겠는데요. 체급이 미쳤다. 어깨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누가 두뇌가 그러니까 팀의 리더를 맡고 누가 이 팀을 운영을 이끌어가고 리더십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가 누구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솔직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생각을 되게 깊게 해야 돼요. 바로 안 나와요. 네, 뭐가 바이퍼가 해준다? 근데 바이퍼는 원딜인데 원딜은 생각이 많을수록 힘들어질 텐데. 맞죠? 그러면 제카인가? 근데 제카도 아직 그 정도의 노련함은 없고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킹겐도 솔직히 그런 이미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거는 결국에, 생각을 깊게 하면은 이제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로 딱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글 서폿인가? 하는데 정글 서폿은 저희가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사실. 그죠? 그 과거 LCK에서 그 경험해 음악단, 봤는데. 네. 근데 그때도 그런 느낌으로 보여주진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걱정은 됐어요. 그리고 그 걱정이 약간 현실화되는 느낌이 자꾸 슬금슬금 나오니까 좀 무서운 느낌? 네, 그 정도까지가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었습니다. 요 최근 경기만 봤을 땐. 뭐 다행스럽게도 뭐 몇 판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좀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당장엔. 저희 또 당장에는. 근데 또 선수들이 스텝업을 못 하는 건 아니니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멤버 자체가 워낙에 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얘기할 때 선수에 대해 얘기할 때 선수의 포텐을 정해놓고 얘기하진 않아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지. 당연히 그렇죠, 뭐 그렇죠. 1년 반년 지나면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그렇죠. 틀에 가두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동의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지. 저도 얘기 쭉 받아 보면은 저는 일단 이 멤버 중에 제가 이제 관계자들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름아름 주워 듣는 소문으로는 바이퍼가 되게 머리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핀 때부터 이 친구가 되게 머리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 근데 원딜이 오더하는 게 사실 저도 되게 안 좋다 생각해요. 그냥 자기 할 거 집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기서 뭘 더 시키면은 그 자체가 이미 좀 안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사실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4명에서 뭔가 굴러가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제카 선수가 이제 무력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는 건 명확해요. 그러니까 제카 선수의 무력은 약간의 아쉬운 노련함을 누를 수 있을 정도야. 그러니까 너무 강하니까 그냥 강함 자체가 운영이 돼버리는 스타일. 그러면 오케이라 이거야. 근데 나머지 쪽에서는 이제 그 정도 급의 무력이 안 나오니까 운영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꼬이는 느낌? 예, 뭐 얘기하자면 다 비슷한 얘기로 돌아가는 거긴 한데, 예. 아무래도 제가 봐도 탑 정글 쪽에서의 좀 아쉬운 플레이들이, 굵직한 플레이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이게 또 무서운 거는, LOL이 일반적으로 탑은 짬통 취급을 하고, 정글러는 뭐 이니시 도구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게, 게임 종류를 불문하고요. 이렇게 역할군을 나눠서 하는 PVP 게임에서는 탱커가 제일 1순위예요. 왜냐면 탱커가 먼저 판을 깔고 싸우거든요. 사실 딜러가 후순위예요. 딜러는 2, 3순위고 탱커가 1순위이기 때문에 탱커가 판을 잘 짜야 딜러가 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진짜 약간 어려움을 겪는 거라 볼 수도 있겠죠. 탑정글 쪽에서 그 판 까는 게 잘 안 되니까 딜러들이 아무리 세도 이게 리턴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오른이나 헤란가요? 그게 이제 극약 처방이지만 꽤 그럴싸하긴 해요. 판 까기 편하긴 하거든. 조나가 말한 오른이나 헤라가 되는 느낌. 지금 방구석 롤브이 나온 발언이시네요. 근데 되게 말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 말이 잘 안 나오려면은 영리한 셋업이 나와야겠죠. 저희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얘기고. 근데 저 진짜 동의는 하는 게 뭐냐면 이 멤버 딱 봤을 때 LPL식으로 하면 겁나 셀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인정합니다. 그냥 이니시형 챔프들 5명 다 둘러놓고 그냥 우당탕 쾅쾅쾅만 해도 그냥 체급으로 다 찍어 누를 느낌이긴 해. 그죠. 맞아. 근데 네. 그런 거는 박수 칠 때 상대도 박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 박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3, 4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거지. 지금 약간 그런 거로 재미를 보고 있는 농심, 뭐 리브 샌드박스, DRS 다 팰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이제 디플러스 기아, T1, 뭐 젠지 이런 팀이 이기려면 이제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좀 큰 것 같다는 거죠. 네. 사실 근데 그 얘기부터가 좀 뭔가 네. 가슴이 먹먹해진 얘기긴 해요. 이게 3, 4등 하라고 데려온 엔트리는 아닌데. 근데 4등 하면 롤드컵 갈 수 있잖아요. 그건 그럼 맞네. 우승? 롤드컵 가면은 한국 팀 안 만나면 돼. 그러면 우승할 수 있어요. 탱포시 나오고 자르반 서폿이 나오고 내가 볼 땐 진세가 여기서 가장 깨어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똑똑한 것 같아 확실히. 너 머리 왜 이렇게 좋냐? 우리가 너무 꽉 그 틀에 gat혀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셨나 그걸. 4등만 해도 가지 롤드컵. 맞긴 해. 적당히 하기만 해도 나중에 기회 오거든. 패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아무튼 좀 저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또 패치가 크게 된다고 하니까 또 그 이후의 플레이 좀 봐야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팀은 이제 브리온인데 우리 그 작가분 편집자분이 브리온 그쪽은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볼게요. 이게 없는 팀이 몇 개 있어요. 이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그 뭐 신인 선수 몇 명 들어있으니까 뭐 대충 안 넣어도 되겠거니 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팀별로 짜서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제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저 숙제 때문에 일어난 지 얼마 1시간도 지금 안 돼서. 자, 그래서 브리온인데 브리온이 지금 이제 2승 2패 생각보다 되게 순항 중인데 그런 평가가 있죠. 약간 대진 순서가 좀 좋았던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진세님 이제 브리온 어때요? 브리온이요? 그냥
진짜 대진이 좋긴 했는데 되게 정석적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 팀이 성적을 올리려면 정석적으로 하면은 체급에서 너무 밀리지 않나 싶긴 해요. 너무 약간 한번 여기가 T1한테 졌을 때인가요? 그때 엄청 막 터지지 않았나요? 담원한테 졌었나? T1한테 졌었나? 담은 아니거든요. D+입니다. 아 네네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해설진도 아닌데. 젠지. 아 젠지. 아니 너무 그때 받치는 거 보고서 확실히 체급이 낮긴 하구나 그걸 느껴가지고. 네. 그러니까 위태위태한테 서로 어깨 동무하고 버틴다는 느낌인가? 사실 농심전도 거의 질 뻔하고 2승도 막 거의 질 뻔한데 이기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에. 맞아요. 그랬던 낮은 것 같은데. 게임인데 막 백도어에 성공하고 막 그랬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적은 2승 2패인데 좀 약간 미래가 막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아가지고 딱 이 정도 할 것 같은 느낌인가요? 한 7, 8등? 7, 8등. 잘못하면 9등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어. 농심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막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크게 안 든다는 거죠? 네, 강팀을 못 잡을 것 같아서 아예. 뭐 일리 있는 말이에요. 결국 내려간다. 네, 약간 그런 느낌 좀 안타깝지만. 노철님은요? 그러니까 불효는 솔직히 조나님이 말한 게 어느 정도 일정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직까지는 그동안 해온 걸로 그 약간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라는 느낌으로 그동안 해왔던 걸로 해 나가는 느낌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대진도 그렇고 뭔가 그 게임 플레이하는 거를 바라봤을 때 불안불안 요소도 계속 느껴지고 그러니까 모건 선수 뭐 잘해주고 있는 거 팩트고 뭐 엄티 뭐 카리스 에포트 해나 다 잘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롤이 체급이 없이는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브리온이 항상 언제나 이 지난 시즌들을 봤을 때도 뭔가 사고 낼 것 같은데 이 유기적인 이런 하나로 똘똘 뭉치는 팀합 이런 것들이 느껴지긴 했는데 결국 나중에 끝나고 순위 확인하면 10등, 뭐 8등, 9등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한 번 프로 간 거 제외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저도 좀 받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거기에 있어서 어찌됐건 카리스 선수가 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 되게 오랜 그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 테스트를 거쳐 결정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심지어 또 카리스 선수가 신인이잖아요. 근데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 신인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스탠딩 미드를 좋아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스타일이야. 그런 평가가 많았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엔 팀 색깔 그동안 저희가 걱정하던 그 브리온의 그 움직임하고 고착화가 되면서 같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그래서 약간 그 빅라나 약간 요즘 핫하게 플레이해주고 있는 피에스타 이런 느낌으로 좀 더 본인을 좀 약간 닦아봐야 되지 않나. 예. 그러니까 너무 시도적. 예. 멤버 모두가 정형화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냥 거기 같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적극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는 솔직히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스탠딩 미드, 뭐 돌격형 미드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면 요즘은 솔직히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맞죠? 뱀픽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직 시간이 많을 때 더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실제로 다른 스포츠 뭐 예를 들어 농구만 봐도 예전에는 포지션별로 슈팅이 별로 필요 없는 포지션도 있었는데 요즘은 다 해야 된대요. 맞아요. 요즘 빅맨들도 다 쏠 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돼가지고 그거랑 비슷한 말이야 봅니다. 이게 게임이든 스포츠든 고도화되면서 서로가 고인물이 되면은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말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어받아 보면은 저도 두 분이랑 좀 비슷해요. 사실 두 분 의견이 꽤 일리했기 때문에 제가 딱히 반박할 말도 없기도 하고 저도 약간 결국에는 피오 수문장 혹은 턱걸이 여기서 그냥 딱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선수들의 플레이가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은 이제 아쉬운 체급을 메꾸기 위해 한 몸이 되어서 막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 건데 제가 느끼는 브리오는 덩치가 크진 않지만 서로가 어깨 동무를 해서 어떻게든 버티는 느낌인데 어깨 동무라는 것 자체가 양팔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 이상으로 뭔가 변화를 꾀하기 힘들어.
그래서 아마 이 상태로 그냥 말 그대로 존버 우리 어떻게든 피옥 간다 하면서 6, 7위 존버 이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제 느낌은. 너가 더 나빠요. 왜요?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동무를 풀란 얘기죠. 풀고 이제 약간 프리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은 약간 서로 딱 끼고 있는 느낌이라 양팔을 좀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이게 낫지 않을까? 그쵸. 그 비슷한 말이네요. 네네네. 네. 저 설마 죽이려고 하셨나요? 아니 무슨 소리? 에이. 말에 정정이 필요할까봐 또 찔러주신 거죠. 그럼요. 왜냐면 이게 서머면은 솔직히 어깨동무 전략 좋은데 이게 스프링은 솔직히 길게 보면 나중에 진짜 별거 아닌 게임도 많긴 하거든요. 돌아보면은. 스프링 때는 이것저것 해보는 게 저 좋은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뭐 그런 느낌? 넘어갈게요 슬슬. 네. 그다음에 이제 KT 로스터입니다. 요 팀도 이제 변화가 굉장히 이제 많았었는데 뭐랄까요 관점에 따라서는 뭐 변화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조금 아쉽다고 볼 수도 있는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진세님 KT의 감상은 어땠나요? KT 너무 근데 약간 기복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뭐라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하는데 모르겠네요 여기는 진짜로. 그러니까 모르겠다. 원딜이 기대보다 못해주고 있는 건 좀 확실한 것 같고 잘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왜 이상하네 진짜 왜 못 이기는지 모르겠는 약간. 그러니까 뭔가 그 원딜 쪽에 폭격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느낌은 아닌 게 좀 아쉬운 거죠? 네, 저는 그냥 그 긴 BDD 에이밍 하면은 그 라인업 화려하잖아요. 커즈도 이제 약간 여태까지 해왔던 거 보면은 그 라이너들이 센 팀에 갔을 때 엄청나게 활약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실제로 뭐 저번에 뭐 바론 좀 억가가 있긴 했지만 억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뭐 바론스나 앨리스가 상대 있으면은 그 스마싸움 이기라고 하는 게 저는 애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쵸. 앨리스 못 이기죠. 네, 그냥 뭐 다들 뭐 잘하고 있어서 이 와중에 이제 에이밍이 날뛰면서 되게 좀 약간 압도적인 게임들을 할 줄 알았는데 좀 약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애매전 그게 또 그래 생각나더라고요. 쉬워서 그런가 겨울에. 소신 있다. 근데 그거 되게 틀린 말 아니니까? 쉬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전 몰라서 했는 얘기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서포트 선수를 그러니까 리엔즈를 빼곤 다 쉬긴 했네요. 네, 그러니까. 그 리엔즈가 잘하긴 하잖아 최근에. 말 되는데. 뭐 더 이제 끝이에요? 뭐 근데 잘할 것 같아요 이 팀. 근데 뭐 지켜보면은. 왜냐면 이제 할 때. 연습을 쉬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더 하면 올라갈 일만 남았단 말씀 아닌가요? 뭐 약간 그렇죠 저는. 오케이. 굉장히 희망적인 발언. 노천님 받아주세요. 근데 제가 진짜 저 종교 없고요. 네. 저도 안 믿고. 왜 밑바까세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네. 이 팀명의 기운이 뭔가 있나 싶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긴 커즈 BDD 3명은 느꼈을 때 그 이미지상으로 보면 굉장히 솔리드하고 안정적이고 그런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은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3명이 상체로 팀의 중심으로 들어왔는데도 그런 느낌이 있다?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 이제 조나가 얘기한 거로 좀 연결이 되기는 하는 게 이 3명은 커즈 선수의 요 약간 아쉬운 모습들이 나오는 게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바텀도 불안하지만 그러니까 리엔즈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있는 거는 팩트고 에이밍은 좀 불안한 거 팩트인데 어찌됐건 요 커즈 선수의 정글이 되게 최근 메타상으로도 중요한 포지션을 잡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스텝업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런 와중에 기인하고 BDD는 굉장히 자신의 그런 가치들을 다시 한번 뽐내고 있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뭔가 KT라는 팀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봤을 때 저희가 최고점도 받고 최저점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최고점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그 희망이 아닌가. 벌써 고점을 봤다. 네, 그러니까 이 팀이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미 봤단 말이에요. 꽤 빠른 시간네. T1도 두드려 팰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팀이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대치가 충분히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선
약간 응원할 만 나지 않을까. 누굴 만나도 긴장- 우리 이길 수 있다. 네, 한 경기 한 경기 볼 때마다 긴장 완전 빡한 상태로 즐겁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상대방 입장에서 제일 싫은 팀이네요. 그죠. 상대하는 입장에서 짜증나고 음. 팬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막 이 e스포츠의 정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 업앤다운이 크니까. 네, 뭐 물론 강팀을 팬하면서 항상 이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약간 요런 맛에 중독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전 이런 게 좀 더 맛있더라고요. 저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되게 많은 팬들을 이번 시즌 기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재밌는 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정말 일리가 있고, 일단 재밌는 팀이라는 거는 너무 찰떡인 비유예요, 이 팀이. 그 말씀하신 이름이랑도 연결 지어지는 건지, 사실 KT가 재미없던 팀인 적은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더 높은 재미를 책임질 것 같아가지고 아주 기대가 되고, 저도 이제 두 분 말씀처럼 여러 가지 동의를 하는데, 일단 KT의 고점의 배경에는 메타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 자체가 리엔지 입장에서 너무 개꿀 메타예요. 리엔지가 진짜 좋아하는 약간 스킬샷 쏘고 이런 거 하기에 딱 맞는 메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음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베릴이랑 전 반대인 거죠. 딱 반대 입장인 건데, 근데 다음 패치가 또 탱 서폿을 올려준다 이런 패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동시에 커즈 선수도 제 기억 이 선수 한참 잘할 때에는 탱커로 그냥 플레이메이킹 할 때 이럴 때 엄청 빛났거든요. 대표적으로 자크 이런 거. 뭔가 만드는 걸 잘하는 스타일인데, 사실 또 그렇게 보면 지금 메타가 정글러인 커즈한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미드가 지금 정글 발사대 역할로 정글러가 지금 미드 할 역할도 해줘야 되는 게 좀 많은 메타잖아요. 단순히 플레이 메이커만 할 수는 없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음 패치에서 뭐 정글과 서포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탑 미드가 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이런 팀 특징이 무조건 피오는 갑니다. 이게 어떤 안 좋은 흐름에 빠지던 연패에 빠지던 어떻게든 올라와서 잡을 팀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일단 저는 피오는 무조건 갈 것 같고, 피오까지 가는 과정에서 몸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관건이 아닐까. 뭐 에이미 선수의 어떤 그런 파괴력을 어떻게 잘 조율을 할 건지, 서포 정글 쪽에서 어떻게 좀 고점을 잘 만들어 볼 건지, 뭐 이렇게 못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KT는? 결론은 파멸적인 저점도 생각해 봐야겠다는 얘기네요. 뭐 스프링 중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저거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근데 뱀픽적으로도 최근에 보면 되게 다양한 도전을 하는 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T1이랑 같이. 맞아요. 전략적으로 한번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전략적으로 뱀픽적으로 좀 다양한 시도가 느껴진다라고 하시면 보통 스크린 결과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스크린 결과가 좋으면 거기 기반해서 이것도 시도하고 저것도 시도하고 하는 가능한 거니까 팬분들 입장에서 좀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맞죠. 근데 지금도 뭐 우르곤 나오는 판 같은 거 보면은, 저는 이제 탑이니까 우르곤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사실 그 판이 상대 탑 빼고는 우르곤이 잡을 게 없는 판이긴 했어요. 그래서 시도는 좋은데 조금만 더 디테일을 챙겨서 승리까지 확실하게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새로운 시도는 좋은데 너무 우리 이거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오는 것보다는 강한 나오면 그냥 쳐내고, 딴 걸로 돌리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다음 팀 이제 리브 샌드박스. 이 팀도 없습니다. 그 하사님 개인 취향 들어간 거 아니죠? 그러게 얘 어디 팬이지?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는데요. 올려야겠는데 자, 아무튼 4위의 리브 샌박인데 굉장히 지금 기대 이상의 300% 400%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윌러 선수가 게임도 잘하고 뭐 말도 잘하고 잘생긴 얼굴까지 이제 포커스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진세님 옵저버 봤을 때 리브 샌박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원딜이 이제 아무래도 바뀌면서 좀 되게 굉장히 약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리고 정글도 어쨌든 크로코 선수가 굉장히 잘했었는데 빠져가지고 약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윌러 선수가 너무 잘 메꿔주고 있고, 확실히 정글이 와서 거의 뭐 크로코 선수 느낌대로 약간 팀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카이랑 이제 클로저랑 이제 같이 이제 작년처럼 하는 느낌이고, 탑이 어쨌든 이제 미드라이너에서 바뀌었잖아요. 다시 탑라이너로.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탑 쪽에서는 좀 약간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있지 않은가 해서 물론 보도 선수가 좀 약간 가끔 이상할 때도 있는데 약간 초창기 도란 선수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보도 선수 보면은 어. 되게 잘 잘할 때 하는데? 잘하는데 어. 아, 이상한 짓도 너무 많이 하고 이러니까 아, 근데 어쨌든 이제 잘할 때 잘하니까 어. 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어. 그래가지고 성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데 MB 선수만 이제 조금 더 잘해주면은 이 팀 되게 사실 차진 제가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이 시즌 시작 전에 그 샌박이 아레나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 너 잘하냐 물어보니까 반반 한 50% 나온다 하더라고 승률이. 어. 저는 처음에 이제 듣고서 이제 승률 굉장히 좀 낮을 줄 알았는데 얘기 듣고 아 진짜 얘가 나한테 진짜 그렇게 얘기해 준 건가 하고 딱 경기를 봤는데 사실 첫 경기 때 디플러스 만났을 때는 아씨 개소리였네 약간 이랬는데 그 디플러스 알고 보니까 너무 셌던 거고 어. 이 정도면 진짜 승률 50% 충분히 나올 만한 것 같고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오케이. 역시 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노철님. 근데 조나님 샌드박스에 누구랑 치네요? 쌀이 아니야, 쌀이? 쌀이는 그 프로팀이랑 관계 없지 않나요? 아, 그런가? 얘는 쌀이 연습생인가? 연습생 뭐 그쪽 하고 있을 텐데. 아. 아니, 아싸로 알려져 있는 조나님이 쟤 아싸 아니야? 옛날 아싸는 아니지. 개아싸죠 개아싸. 쟤는 아니야. 야, 우리끼리도 쟤는 무조건 빼. 무슨 그래? 소리세요? 쟤는 아니야. 쟤 게임할 때도 맨날 누구랑 같이 해. 맨날 아, 인스타로 그 음식 사진 올리는 거 보면 혹시 그 뭔 샌드박스에 소리세요, 저. 숨겨둔 여인이 있는 거 어? 아니죠? 아니에요 에이. 아닙니다. 야, 몇 살이야? 아니 뭔 소리야 아니라니까. 나 여러분, 8살까지 괜찮아. 관계자 아닙니다. 아이. 자, 노철님 받아주세요. 샌드박스 모래 폭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매력적입니다. 농심 레드포스처럼 그러니까 농심 레드포스하고 같이 두 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매력적이고요. 그 중심에 역시 말씀하신 대로 윌러랑 요 클로저 이 두 명과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시즌 봤을 때 카일 선수가 되게 괜찮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카일까지 합쳐지고 보니 이 공격성이 확실히 두드러진다. 정글 서폿과 이 미드 3명의 합이 좋더라. 그런 와중에 MB 카일은 이 판 깔아준 거에서 같이 뛰어노는 느낌? 이렇게 플레이 스타일 보여주는 팀들 특징이 뭐냐면 서로 좀 사이가 좋습니다. 왜냐면 방향성도 어긋날 일이 없고 내가 박는데 얘가 안 박고 내가 안 박는데 제가 박으면 기분이 안 좋은데 내가 박을 때 같이 돌아서 같이 박아주면 이 동질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거든요. 뭐 구락스나 얘긴가요? 그런 느낌이죠. 어. 그래서 사실 스크림 할 때도 포함해서 대회 할 때 모든 그 순간이 이 팀은 킹 TBT야. 그 모든 순간이 그냥 재밌어 게임이. 그냥 재밌어. 게임이 재밌어. 저도 재밌고 이겨도 재밌고. 저도 재밌을까? 저도 재밌어. 한동안은 많이 지지는 않아요. 한동안. 한 두세 번 연타 지면 이제 그때부터 확 꺾이긴 하는데 당장은 재밌어. 그래서 한동안은 좀 그 강점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을까. 지금 메타가 일단 유지되는 한에는 일단 지금 현재 잘 맞는 거로 보이니까요. 네. 잘할 것으로 보이고 솔직히 특별한 약간 특징 이런 거는 잘 못 느끼긴 했어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윌러의 그 잘생긴 얼굴과 네. 강타의 신의 그 톤놀림과 노철님. 네. 롤 프로 중에 누가 제일 미남인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네. 레이스 선수라고 대답을 하긴 합니다. 그런 취향이구나. 근데 실물이 네. 장난 아니긴 했어요. 제가 느꼈을 때. 실물은 제거시도 상당하던데? 제거리는 뭔가 많이 봐가지고 질렸나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 제거리는 입을 열면 깨. 근데 나는 입을 열고 있는 장면을 많이 봤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레이스는 내가 그때 처음 봤는데 굉장히 과묵하고 굉장히 그 진지한 느낌이 들었단 말이야. 하긴 내가 널 보면 항상 그 찢어진 바지를 입고 있는 장면 연상되는 것처럼. 그지 그런 거지. 그런 느낌이지. 네가 제거시를 보면 입 여는 게 보인다는 거 아니야. 제거리 장난치고 막 어벙벙하고 이런 걸 많이 봤으니까. 네. 갑자기 이상한 대로 샜네요. 진세님은 누가 제일 미남인 것 같아요? 저는 미스틱. 하긴 뭐 나올 만한 선수죠. 인정. 셋 다 뭔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다 인정할 만하지 않나? 예. 그래서 윌러가 잘생겼다로 끝인가요? 그 뭐 님이 하시던 말씀인데요. 네. 끝인가요? 네.
아, 오케이. 샌박 좋은 거라서 있는 것 같아요. 뭔데요? 게임이랑 상관없는 거긴 한데 네. 저 숙소 코앞에 있는 것도 되게 좀 선수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숙소가 어디예요? 어디? 종각 길 건너 있어요. 걸어 다녀요. 야, 그 사기인데? 저는 그거 참고로-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샌박 건물이 바로 앞에 있어요. 종각역 지하철역 나오면 바로 앞에 있어요. 출구가 다르고. 개사기인데요, 그래가지고- 그건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성적이 이게 나온다. 이것도 저는 성적이 좀 약간 어느 정도 영향이 크지 않나. 저도 크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네. 나진도 코앞이었습니다. 나진도 처음엔 잘 나오지 않았나요? 성적이랑 관계 없어요. 나진이 혹시 멀었으면 성적이 좀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건 생각 못 해봤네. 그러게. 저런 거 데리고 4강 갔으면은 그래도 나름 한 거 아니야? 네. 어. 그럴지도. 근데 낮은 위치가 가까운데 좀 멀긴 했어요. 뭔가 가까운 거 같긴 한데 걸어서 좀 걸려가지고. 걸어서 한 15분? 그럼 가까운 거 같으면서는 아닌 거 같은 느낌이긴 하지. 근데 그 샌방은 바로 코앞이란 얘기죠? 네, 그냥 내려와서 그 지하철로 내려가서 그냥 그 지상을 안 보고 롤러파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와, 진짜 개쩐다. 꿀이긴 하다. 와, 씨, 그거 전 영향이 좀 클 것 같네요. 그건 본인 입장 아닌가요? 방구석 직붕인 입장 아닌가요? 뭐 저 같은 선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뭐 승현이가 코로나 시대에 대회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뭐 미드를 빨리 바꿨어야죠. 자, 아무튼 네. 넘어가서요. 네, 뭐 제가 봤자면 저는 사실 저도 노철 씨랑 비슷한 의견이 하나 있는 게 솔직히 스타일상으로 샌박이 뭐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의 느낌은 없어요. 그냥 뭔가 다들 무난무난하게 잘하는 느낌이고 라이너가 적당히 해주는 걸 바탕으로 윌러가 잘 만드는 어떻게 보면 정석에 가까운 그런 플레이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뭔가 스타일적으로 얘네는 뭐 이런 팀이다라고 말할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느낀 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샌박 다시 보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같이 보기를 하면서 많이 한 얘기인데 여기 그 류씨가 감독으로 갔잖아요. 류씨 뱀픽이 전 상당히 괜찮던데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뱀픽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조합이 딱 중심이 끝나면. 잡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색깔이 있다. 엇나가 있지 않고 뱀픽 딱 끝나면 적어도 5대5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느낌? 뭐 유리하게 잡을 때는 있을지언정 불리하게 잡힐 때는 없는 느낌.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선수들 입장에서도 자기들 못 만드는데도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게임다운 게임을 해야 남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그런 의미에서 진짜 저는 좀 괜찮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류씨 언급을 좀 하고 싶었고 나머지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응애들이 잘 으쌰으쌰하면서 잘 해주는 것 같은데 샌박이 밥이 맛있나 봐. 밥이 맛있대요? 배부른 아니 그런 채팅이 어디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뭐 아무튼 그리고 샌박이 이제 육성 팀이긴 하지만 다른 팀들보다는 경력이 좀 있긴 해요, 선수들이. 다른 육성 팀들보다는. 그렇죠. 육성팀 느낌이라고 보기 좀 어려웠죠. 뭔가 육성팀이라고 봐야 되지만 네. 윈나와 육성의 중간 느낌? 딱 진짜 중간. 제가 그런 말 했었어요. 샌박은 그 리세마라 계정을 산 거야 일단. 클로저를 달고 있는 리세마라 계정을 T1한테서 사온 다음에 거기다 소가금 하면서 월정액 패키지 몇 개 넣고 만든 덱이다. 저는 좀 달라요. 저는 그런.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해서 이벤트 배포 카드 다 채운 느낌이에요. 배포 카드를. 배포 카드 좋은 거 많거든요, 게임마다. 네. 그거를 게임을 되게 오래 열심히 해서 잘 모아서 쓰는 거지. SR 카드를 여러 장 모아서 풀강을 했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다른 진짜 육성 팀들은 이제 그런 것도 없는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 있긴 하네요. 뭐 그래서 꽤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따지면 따질수록.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그다음 젠지인데 젠지도 없어요. 그 팀 화면이. 기준이 진짜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두 팀은 또 있거든요. 봐야 돼. 1주차 때 자막 나왔던 팀들만 갖고 온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자막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온 팀은 그냥 안 찍었나 봐. 이게 없는 팀은 없나 봐. 자, 아무튼 이거는 수정을 좀 할 거고요. 자, 그다음 젠지입니다. 젠지 지금 3승 1패로 꽤 순항 중이고 멤버가 이제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새로 들어온 이제 원딜 페이지 선수가 요즘에 주목을 잘 받고 있어요. 얼마 전 경기도 그랬었고 어제였나요? 꽤 잘 치는 모습이 나와서 평가가 좋은 편이죠. 3강으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은. 진세님 의견 어때요? 저 페이지 선수 되게 오래 전부터 봐가지고 그 아카데미 시리즈 할 때부터 봤거든요. 저는. 먼저 알았나요?
예, 그때 그 젠지의 그 기선이 동생이랑 이제 라이벌이었어가지고 아 오. 기선 씨 동생은 지금 어떻게 되고 아니다. 지금 T1 연습생 하고 있을걸요. 오 좋은데 갔네. 예. 우와. 오. 젠지 연습생하다가 T1 연습생했으면 이제 탄탄대로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오. 그 옵저버의 아들 하나 나올 수도 있겠네. 그 여차하면은 잘 안 되면은 그 저희 옵저 밑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 그렇게 들어온 애가 몇 명 있는 것 같던데.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지는 기가 막히게 했었거든요. 다른 게 아쉬웠었는데. 예. 아, 근데 확실히 진 진짜 잘하는 것 같고. 음. 역시 뭐 젠지 상체야 뭐 워낙에 알아주는 상태니까 원딜 입장에서 너무 크게 편한 환경인 것 같아가지고 진짜 음. 예, 잘할 것 같아요. 그 잘할 것 같은 선수가 약간 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고 있는 느낌. 전 오히려 좀 딜라이트 선수가 좀 더 약간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긴 해요. 오히려 증명을 좀 더 해야 되는 건 원딜은 솔직히 편하거든요. 그냥 팀이 세면은. 맞죠? 근데 이제 서포는 이제 처음부터 약간 그 판을 만들고 약간 그걸 해 나가야 되는 포지션이니까 신영 선수가 이제 잘 해가지고 좀 많이 배워가지고 스텝을 많이 하면 충분히 저는 우승권도 노려볼 만하지 않나. 그래도 초비 피넛이 있는데. 일리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럼 노천님 받아주세요. 젠지 일단 그렇게 많은 할 말이 있는 건 아닌데 음. 그런 거예요. 그 도란, 초비, 피넛 이 세 명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뭐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사실 작년에 만들어질 때 슈퍼팀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쵸. 그때 롤드컵 대권을 생각하면서 팀이 만들어지면서 영입을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추가 연장 계약도 했고 제가 기억하기에 초비 선수가 미리 좀 사전에 3년 계약이었나 2년 계약이나 했었죠. 근데 이게 일반적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다 뇌피셜입니다. 일반적인 팀과의 S급 선수 간의 소통의 과정에서 네네. 그렇게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간 약속을 받아요. 멤버를 항상 좋게 꾸려주겠다. 우리가 항상 우리 팀은 명문팀이니까 언제든 롤드컵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근데 올해 딱 들었는데 멤버가 사실 팀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 룰러 선수가 나갔고 이 리엔즈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좀 더 확실치 않은 딜라이트로 바뀌었단 말이야. 거기서 오는 약간 괴리감이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상체 3명이? 네, 걱정도 있었을 거고 좀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었을 거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페이즈 선수의 그 귀여움? 그러니까 되게 실력은 실력대로 있는데 성격이 되게 조용하고 뭔가 막 챙겨주고 싶고 막 이렇게 막 애껴주고 싶은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건 순서가 반대가 아닐까요? 뭐 어떤 파트? 그러니까 잘 하니까 귀여워 보이는 거 아니야? 그 못하면 되게 말도 없고 근데 약간 삐딱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있지. 잘하는데 약간 깝치는 스타일이 있고. 아, 뭔지 알잖아요. 잘하는데 되게 겸손하고 귀여운 스타일이 있잖아요. 뭔지 알죠 그거. 뭔지 알죠? 예. 근데 그 후자란 말이야. 잘하는데 되게 조용조용하고 귀엽단 말이지. 일단 잘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상체 3명이 뭔가 아기 키우듯이 그 원동력을 얻은 거지. 뭔가 얘 데리고 이렇게 잘 같이 키우면서 잘 해봐야겠다. 얘 키울만하다. 애가 착하다. 애 키울만하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원동력으로 지금 굉장히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거는 제 혼자 뇌피셜 해봤습니다. 근데 꽤 그럴싸한 심리 분석인데요? 그만큼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바텀이 굉장히 불안 요소였다고 생각했는데 뻔한 얘기하면 상체가 너무 잘해서 내려와서 바텀 키워주고 그거 바탕으로 경기력 유지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네. 혼자 스토리 한번 써봤습니다. 네. 야, 그래도 굉장히 저는 공감 가는 스토리였어요. 막 벌써 감사합니다. 그려져. 계약서 쓰면서 무슨 얘기 오갔을지 막 그려져 벌써부터. 네. 내용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또 이런 거 아는 게 재미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뇌피셜이라는 거 이것도 너무 여러분이 네. 이거를 어디 가서 정해놓고 그래요. 그랬단 사실처럼 하시면 곤란합니다. 노페가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봤자면은 사실 저도 비슷한데 상체 3명이 그냥 타산이에요. 얘네들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동부팀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답도 없이 높은 산이라 쳐다보기도 좀 쉽지가 않고 서부팀들도 몇몇 팀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 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셋 다 센 게 문제야. 적어도 한쪽이라도 빈틈 있으면 비벼볼 만한데 셋 다 세니까 한 명이 잘 안 풀리면은 누가 또 캐리해줘. 상체에서. 이게 지금 참 문제거든요. 상대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상대하는 팀들에게는 정말 괴로운 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제 걱정되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저도 브리온의 딜라이 있을 때 이 선수가 진짜 장군이라 생각했어요. 진짜 지휘관. 왜냐면은 사실 라인전 단계에서야 정글러가 하는 게 많겠지만 한타나 운영 단계에서는 대부분 딜라이시 선봉장 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약간 힘든 상황에서 쥐어 짜내서 잘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그래서 잘할 줄 알고 할 게 많은 팀에 데려다 놨더니 그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딜라이 맞아요. 선수가 만약에 쥐어 짜는 걸 정말 잘하는 건 지금 딱 증명이 됐는데 할 게 많은 상황에서 자기 할 일을 못 찾는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힘들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안 되면 좋겠다. 예. 뭐 실제로 그렇다면은 고쳐야겠죠. 빠르게. 예. 근데 지금은 메뉴가 되게 많아요. 사실 브리온 있을 때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입장에서 그 딜라이시 우리 이거 아니면 안 돼 들어가 이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란 말이야. 할 게 엄청 많거든. 맞아요. 선택지가 많죠. 예, 또 거기서 잘하는 것도 다른 문제라서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앞으로의 젠지한테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닐까. 왜냐면 또 게임이 고수준에 올라갈수록 서포트 정글이 한 역할이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뭐 그 정도. 예. 사실 뭐 페이지는 워낙 그 잘하고 있고 데뷔 연도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아가지고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좋은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 예. 저 누구 죽으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 네가 똑바로 잘해야 돼. 자, 젠지도 대충 이렇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네. 상체 3인방은 너무 잘하는 게 팩트니까 딱히 뭐 할 얘기 많지도 않고. 올한 작년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노페님 말하신 게 약간 음. 오랜 페이지 스킵이라서 전 작년에 약간 도라도 쭈쭈 약간 그 느낌이었거든요. 아, 나머지 네 명이 맞아, 그게 맞아, 이제 맞아. 도라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약간 페이지까지 쭈쭈 해주는 약간 선순환이네요. 되게 그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스윙 배터라니까. 항상 풀스윙이라서 가끔 삼진 당하긴 하는데 요즘은 그 풀스윙이 너무 막 자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삼진은 안 당하는구나 약간 아는 느낌? 그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 홈런 타자가 돼가고 있네요. 그렇죠. 원래도 홈런 자주 쳤는데 삼진 빈도가 이제 갈수록 주는 느낌? 맞아요. 예, 맞아. 그죠? 잘해주고 있어. 예. 자, 그리고 D 플러스 기아 이거는 화면 있어요. 예. 자, 여기 있습니다. 중동 이거 의심스러워 확실히. 자, 데프트가 합류한 2023 D 플러스 기아.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고 멘트가 나왔었고요. 데프트와 이제 칸나 선수가 들어오면서 로스터 완성이 됐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었고 실제 퍼포먼스도 좋은 편인데 진세님 D 플러스 어때요? 헬린 데프트 일단 너무 잘 맞는 것 같고요. 둘이 일단 바뀌었잖아요. 파트너가 서로. 네, 맞아요. 저쪽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쪽은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그러게. 어. 나 그렇게 생각 못 해봤다. 그리고- 그러면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에이, 아니죠. 예. 예, 사람 문제는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단 상성이 있으니까. 캐니언 너무 잘하고 쇼메이커 너무 잘하고 칸나도 되게 너무 잘하고 그냥 솔직히 T1 3차전 때 저는 약간 댐픽 이슈가 좀 컸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그냥 거의 투탑인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좀 약간 그리고 3등이랑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T1이랑 디플러스 기아는 그런 의견도 딱- 많죠.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그냥 볼 할 얘기가 없네요. 그럼 넘길게요. 네네 그냥 잘해요. 그냥 잘함. 노철님은? 일단 약간 그 아까 DRX 얘기할 때 나왔던 얘기 미드 원딜 정글 서포트 스타일이 다르다는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타 구도가 잘 안 짜여진다는 얘기 한번 했었는데 네. 여기는 완전 합이 맞는 느낌? 이게 켈린 선수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 유틸폿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동의. 이 약간 근접 서포터들을 어떻게 해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떠나서 칸나, 캐니언, 쇼메이, 데프트 4명이 한타 구도 짤 때 보면요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데프트가 원래 조금 상대 시선 끌면서 리스크 않는 플레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쇼메이커도 하고 그걸 캐년도 하고 그걸 칸나도 해. 그래서 한타 구도 짜는 거 보면 서로 어그로 핑퐁이 좀 극한으로 되는 느낌? 맞죠.
그래서 교전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게 막 뭐 운영 강점 당연히 막 다 있는데 원래 운영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 교전을 잘하면 잘못된 운영도 막 정답으로 보일 때가 있어. 있어. 네, 그래서 지금 합을 맞춘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실수 나오는 운영들이 있음에도 그냥 교전 힘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 그게 다 묻히고 그냥 운영까지 좋아 보이는 초강팀이 된 느낌? 어. 네.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만약에 지금 호흡도 좀 더 맞추고 운영까지 더 안전에 기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낸다면 아니,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강팀이라고 불리는 T1과 디플러스기아 이 두 팀이 양대 산맥을 계속 이뤄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T1은 작년에도 충분히 잘했는데 그걸 유지를 한 거고 디플러스는 이제 멤버가 꽤 새로 들어왔는데도 빠르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죠. 그죠? 예. 좀 더 기대가 되는 것도 맞고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이 담원 시절에도 많이 나오던 어떤 특징인데 이 친구들이 남의 시야 안 들어가고 자기들 시야에서 싸우는 그러니까 전장 선택을 잘해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장점이 맞아. 예, 여전히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거 좀 무서운 것 같고 추가로 아까 말한 그 서로가 이제 어그로 빼는 거 있죠. 일단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쇼메이커가 그걸 굉장히 잘해요 제가 볼 땐. 그 빈도수가 커요. 그러니까 막혀있는 시야 뚫으러 어떻게든 그러니까 얘네도 항상 전장을 본인들 마음대로 고를 수는 없거든. 한두 번은 뚫으러 나가야 되는데 그때 보면 항상 쇼메이커가 머리 들이밀면서 갑자기 되게 좀 상대방 입장에서 이상한 짓을 해요 갑자기. 근데 거기에 엄청 휘둘려 상대팀이. 턴 다 빠지고 또 그렇게 한타가 열리고 이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쇼메이커는 원래도 잘하는 선수였는데 요즘에 좀 약간 도사가 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2차적인 발상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단순 누구를 때려잡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뭘 빼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라는 걸 알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뭐 다 잘하는데 쇼메이커가 일단 제일 많이 눈에 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니언은 원래 잘해서 좀 그런가 보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예. 쇼맨은 원래 안 잘했다는 얘기인가요? 잘했는데 이제 조금 더 두뇌적으로 발달했다고 할까요? 예. 뭔가 그 그렇군요. 도사력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약간 보면 요새 막 바이 오고 막 이런 가지고 막 원딜만 모으는 거 많잖아요. 예. 딱 원딜 물리는 순간에 그냥 딱 들어와가지고 막 칼리로 막 들어가서 그냥 장막 펼치고 있고 뭐 라이즈 같은 걸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상대 딜로 못 들어가게 그냥 묶어주고 그냥 한가운데에서 그래가지고 데프트 살아남아가지고 다 쓸어먹고 약간 그런 장면 많이 나온 거 보면은 진짜로 약간 미친 한타를 보여준다. 예, 자기가 딱 어떻게 해야 우리 딜러 살려주고 상대가 하고 싶어하는 플레이를 어떻게 못하게 막는지 그런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단순 미드로서 내가 뭐 그냥 딜적인 부분 책임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에게 싫어하는 플레이가 뭘까를 좀 아는 느낌? 예. 저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쭉 이제 잘 될 일만 남은 것 같은데 그 또 결과 봐야겠죠? 예. 지금 봤을 때는 잘 될 것 같긴 해요. 따지면 송태석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죠. 송태섭은 슈팅이 안 되는데 태섭이가 되게 고평가된 거예요. 그 친구 슈팅이 안 됩니다. 예. 갑자기 헛소리로. 그런 거는 보면 그냥 슈터게 내버려둬요 이명헌이. 그냥 쏘라고 해 그냥. 사실 되게 오케이. 문제가 많은 친구예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가 맞다. 그리고 여기가 그 요번에 와드핑 나왔잖아요. 네. 이 팀이 와드핑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옵저버 많은 정보네. 어떤 거? 와드핑. 와드핑. 그 와드 그 보면은 그 핑 찍으면 그 와드 위치 남잖아요. 그거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압도적이에요. 그건 좀 신기하다. 진짜 옵저버만 알 수 있는 정보다. 그러게 이거 전혀 몰랐는데. 역시 좋나. 캐년이 그 안 보이는 데서 튀어나오는 게 다 보면 와드핑 찍힌 거 보고 그거 시야 밖으로 피해서 가요. 말 되네 그거는. 그것도 압도적인 무력 있게 또 가능한 플레이 아니까 상대 가두고 패니까 와드 위치 알아가지고.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아니 그거 핑을 찍어야지만 남는 거였어? 네 맞아. 핑을 찍어야 그게 남아요. 그래. 보고 핑을 찍어야 돼요. 게임 좀 돌리세요. 아니 그냥 나는 안 찍어도 남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너가 딴 사람이 찍어준 거예요. 딴 사람이 찍어준 거야. 남이 찍어준 거야? 딴 사람이 찍어준 거야. 남이 찍어준 거야? 받아먹기만 나는 와드핑 그게 없는데 알아서 남더라고 해서 이거 뭐지? 일단 그랬지. 받아먹기만 했네 이거 완전. 팀원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었네. 맞죠. 아무튼 정리하자면은 잘 될 것 같은데 또 무조건 그러한 법은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게 되네요. 예.
지금도 동의합니다. 충분히 강한데 좀 더 잘 될 것 같지만 지켜볼 맛이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넘어갈까요 그러면? 뭔가 네. 캐니언 얘기는 그냥 잘하던 사람이 잘하던 거라 할 얘기가 없네. 캐년 그냥 잘해요. 그냥 그런 잘하던데. 영향력도 여전히 좋고 정글링도 잘 돌고 이 남자 완벽하다. 할 말이 없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그 첫날이다 보니까 변화된 쪽 위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멤버들도 그렇고. 맞아. 제가 마지막에 이제 1위 팀 맹 추격하던 디플러스를 한번 떨쳐내면서 1황은 우리다라고 외치고 있는 T1입니다. 일단 멤버 유지한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진세님 어때요? 일단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죠? 뭐가 마음에 안 들죠? 애쉬, 뭐 캐틀, 막 칼리 아. 이런 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상당히- 피해자입니다 저는 굉장히. 근데 우리 팀으로 나와도 짜증나고 상대 팀으로 나와도 짜증나고 미칠 것 같아요. 제가 롤을 하기 제가 카드 17킬 왜 돌리는지 아세요? 롤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원딜이시니까 계열 받아요 진짜. 그런 점이 없진 않죠. 안티 아닌 안티가 생기고 있죠 요즘에. 너무 열받아요. 근데 또 잘하니까 또 딜교하는 거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캐리아가 특히 그 막 방어 막 들고 1레벨. 그 엘레 때 그냥 칼라비 들고 딜교하는 것도 그렇고 저번에 애쉬는 또 막 유치원 들어가지고 상대 빅토르였나 라이즈였나 막 전력 싸움 할 때 그 W만 쫓아가서- 붙여가지고 끝까지 맞아요. 따라가서 죽이고 막 약간 이러는 거 보면은 캐리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센이 우리 처음에 캐리어 데뷔 시즌에 저랑 동준이 그때는 형이 저 그때 얘기했지만 너무 그때 너무 좀 스타병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가? 아니 우리는 빨리 알고 역대급 나왔다 생각했는데 진세하께서 아니라고 그 정도 아니라고. 잘한다고 했어요 그때도 근데. 근데 그 정도인가 이랬잖아, 그지? 왜냐면 저 그때 이게- 몇 번 봤어요. 그때 막 레네톤이 막 톨바우타에서 넘어와서 원딜을 물어주겠다 막 이러고 대놓고서 있었는데 막 그 레네톤 방차 그냥 앞으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원딜 잘 큰 원딜 바로 물려주고 약간 지고 약간 이런 거 막 보고 막 그런 케이스 몇 개를 봐가지고 숟가락이라 그때는- 그래 숟가락. 숟가통 그때는 이제 감수성.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은 적이 있었는데 나중 가서는 너무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나중에는. 이게 숟가락에 보면 서폿이 나대면 기분 나쁘거든. 그건 맞거든. 내가 왜 딱 그거. 그래서 그 정도인가 하신 거고 이제는 지금 다시 봤더니 너무 압도적. 그냥 너무 개 잘한다. 이렇게- 원딜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전에 1등인지 솔직히 좀 됐잖아요 솔직히. 그건 맞죠. 너무 잘해요 그냥. 이제 원딜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나도 둘다 그런 원딜 거 아니야? 같아. 그냥 한쪽이 라인 클리어 기계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저는 이제 실수하는 굳이 원딜을 뽑아야 되나 싶기도 해요. 저 솔직히 이제 와서는 그냥 한쪽이 비원딜하는 게 낫지 않나? 저렇게 할 거면 그냥 비원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뱀픽 잘 짜고 탑에 탱커 안 세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게임이 좀 이상해가지고 요새. 아무튼 그래서 그 승리도 많이 챙기고 있는데 재밌게 많이 이겨가지고 또 괜찮죠, 그죠? 이게 뭐 유저분들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진선님 넘길까요 그러면? 뭐 그냥 운영 존나 잘한다. 그냥 디브리랑 느낌이 비슷해. 근데 여기는 좀 더 운영에 좀 더 특화된 느낌. 보면은 뭐 좀 신기하긴 해요. 막 골드 벌어지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불리하다가도. 맞긴 해요. 돈 잘 버니까 그걸로. 끝? 뭐 딱 할 말이 없네요. 오케이 노철님. 잘해서. 네, 여기도 그냥 너무 잘하니까 사실 할 말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그 T1만의 특징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원 패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거긴 한데, 뱀픽적으로 포함해서 초반부터 강한 픽을 꺼내 들고, 이거 바탕으로 스노우볼을 굴려가는 그 운영, 예를 들어서 초반 운영은 좀 바뀔 수 있죠. 뭐 전령 위주로 할 수도 있고 용 위주로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포탑골드 위주로, 전령은 거의 무조건 내주는 쪽으로 가고 무조건 바텀 포탑골드 무조건 뜯으면서 바텀 타워 깎아 먹고, 그게 터지면서부터 요 캐리아 움직이면서 시야 작업하고 그거 바탕으로 페이커 움직이면서 스노우볼링 굴려가는데, 사이드 쪽도 두 명 다 되게 무리하다시피 밀면서 상대가 나한테 끌고 왔을 때 반대쪽 이득 보는 거나, 아니면은 페이커가 이 순간이동 있을 때마다 사이드 밀어놓고 순간이동 미드로 타면서 5인 미드 압박하면서 타워 갉아먹거나 타워 깨거나 다이브하거나 이런 것들 그냥 반복적으로 하고, 중간부터 몰래 바론 계속 잡으면서 바론 먹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바론 오는 거 싸움 열거나. 사실 어떻게 보면 원 패턴인데 근데 이제 못 막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원 패턴이 계속 깎이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를 알면서도 못 막는 느낌? 사실 주도권을 활용하는 정석 그 자체 운영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그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그 친구 누구야? 그 번개 쏘는 애. 그 지금 씹덕 아닌데 또 아는 척하려고 아무튼 예. 병력 그런 일성이요? 느낌으로 정석 그 자체로 정권 찌르기 이거로 그냥 진짜 다 죽이는 느낌이 나서 T1의 병력 일성? 이거를 어떻게 해야 파괴할 수 있을까? 라는 아, 고민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고요. 캐리아 선수의 요즘 메타에 대한 해석이 뭐 제가 제 방송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림자의 검의 가치를 엄청 높게 두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림자검 자체가 티어가 너무 높다고 판단이 서서 이 그림자검을 갈 수 있는 서포터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딜 서포까지 포함해서 하게 된 느낌? T1이 스노우볼링의 강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림자검 시너지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쵸, 사기템이죠. 네, 상대가 수비적인 와드 박으면 그냥 다 부시고 다니면 사실 시야가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석해서 원딜 서포트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 근데 그건 원딜 서폿은 약간 네. 좀 킹 받는 부분이 있는 게 그거 라인전 이겨야 스노우볼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줍잖게 따라하긴 좀 뭔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어제 애들이 따라한다니까요. 짜증나게. 그래서 어제 DRX가 그 캐틀 서포트 했는데 유성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초반에 망해서 캐틀이 좀 많이 존재감이 없긴 했죠. 그만큼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해석은 아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T1 색깔에 너무 잘 어울리고 T1이게 할 수 있고 이 T1의 이 전략을 해결할 수 있는 팀은 어디일까? 누가 나올까? 가능은 한 걸까? 이런 느낌이 들었네요. 현 시점에서는.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거는 제가 어쨌든 롤판을 거의 10년을 경기를 챙겨봤는데 원래 보는 거 좋아해서 많이 챙겨봤거든요. 네. T1은 그 역사적으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에 미쳐 있고 뱀피 끝나면은 한참 강할 때에도 CC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항상 나오던 팀이고 맞아. 거리를 둔 포킹을 정말 좋아하던 팀이고 돌이켜보면 항상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많이 고수해 왔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그런 스타일을 많이 해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노철이 말처럼 정권 지르기 사실 굉장히 옛날부터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권 지르기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챔피언만 바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 비슷해. 챔피언만 바뀔 뿐. 큰 틀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쪽에 장점이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 물론 이게 멤버가 몇 명 바뀌면서 그러니까 미드를 제외하고 많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선수들이 그런 정권 지르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지러워하는 과정은 반드시 발생해요. 그죠?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T1의 그 사거리를 둔 정권 지르기를 다른 팀이 따라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더 세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따라하기에는 조건이 좀 많이 붙어. 그리고 저런 중장거리 포킹을 통해 상대를 집어넣고 때리는 게 집어넣을 턴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가 모여서 때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셋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의 노하우가 이제 상당히 발달해 있다 보니까 이 T1만의 스타일을 다른 팀이 또 어떻게 깰 건지도 궁금한데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냥 미드 아끼인 얘네들 상대 적당히 사이드 관리 안 하면은 사이드 밀어넣고 미드 모여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진짜 악기같이 때려서 막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미드 뭉치는 타이밍이 좋기도 한데 그 사이드 미는 것도 진짜 약간 좀 비속어 섞어서 지랄맞게 밀어. 그러니까 사실 미드 모여서 미는 거는 누구나 맘먹으면 할 수 있어요, 팀들도. 근데 그 사이드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 맞아. 근데 그 사이드를 제가 볼 때는 뭐 제우스나 뭐 페이커가 됐든 관리를 제가 볼 땐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전 원동력인 것 같아요. 사실 사이드 관리 안 되면 저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유독 그 제우스 선수가 이렇게 노림 당해가지고 잡히는 장면이 꽤 나오잖아요. 근데 그만큼 적극적으로 민다는 얘기고 페이커 선수도 이번에 카사딘을 밀다가 그 잘리는 장면 나왔었는데 결국에 미드 바텀 2차 둘 다 털렸잖아요. 그죠. 그런 플레이가 진짜 자주 나와서 이 패턴을 막을 수 있는 게 과연 팀일까 아니면 라이엇일까. 패치로 요런 것들을 스노우볼 굴리는 걸 막아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LCK 그 자체긴 해요. 이게 LCK가 주도권에 미친 리그가 된 배경도 솔직히 약간의 그 최적화 민족성도 있겠지만 얘네가 그런 식으로 많이 이겨와서 따라하려고 그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예전부터 선수들 클래스가 높아서 또 적응 금방 할 것 같기도 하고 참
여러모로 무서운 팀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패치가 아마 내가 봐도 가장 큰 적이긴 할 것 같은데 노철이 말처럼 적응도 빨리 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현 메타에서는 진짜 압도적이긴 하네요. 특히 탱 서포트들이 막 싸움을 시원하게 걸 수 없는 메타다 보니까 더 대치 구도가 많이 나오고 그쪽에 장점을 가진 얘네를 꺾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지금은. 여기는 그리고 메타 타는 선수도 없지 않나요? 사실 그렇죠. 없긴 하지. 다 뭐 올라운드에다가 그 뭐 심지어 여기가 약간 유일하지 않나요? 증명할 필요가 있는 선수가 없는 팀? 많이 겪어봤죠 멤버들. 기원들도 할 줄 알고 탱서포도 겁나 잘하고 음. 다재다능하고 미드 같은 경우에도 정글도 뭐 그렇고 탑도 그렇고 뭐 강하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은 대놓고 제이센 팀이 맞고 밑에서 디플러스가 어떻게 몸을 만들어서 2라운드 때 이제 또 그 게임이 박 터지겠네, 그죠? 아무리 봐도 2라운드 디플러스 경기가 진짜 개꿀잼이겠다. 인정. 아, 2라운드에 만났을 때 다시. 다 두 팀 모두 그걸 위해 또 빌드업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루페님 그때 중계하시나요? 일정 봐야 나왔나요? 돼요.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거 나와 있을 텐데 일정이. 너무 비밀로- 재밌겠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노철의 명품 중계. 미쳤나? 게임 흐름을 놓치지 않는 친절하죠.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네. 네네. 그러면은 솔직히 챔피언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관심이 적을 수도 있으니 우리 다음 주 매치 하나 뽑아서 승패 오. 치기나 하죠. 맞나요? 다음에 안 하나 되나요? 뽑아서 아까 얘기한 그 치킨. 뭐 치킨 내기도 괜찮고. 치킨 내기할 거면 다해서 많이 맞춘 걸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그거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그거? 하지 마. 다 하지 마. 지금 아니 막 코멘트를 안 달면 되잖아. 나는 누가 이길 해도 것 돼. 나야 뭐 틀리면은 뭐 싫어. 나는 뭐 모를 수도 있지. 근데 노철이는 틀리면 이게 또 싫어. 다 하지 같아? 마. 뭐 이게 틀리면 틀릴 수도 또 있지. 그런가? 아니, 틀릴 수도 있죠. 그런가? 하나만 해. 하나만. 하나만 할까요 그러면? 그래요. 하나만 나는 뭐 해요. 다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다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일단 오늘은 하나만 하죠. 네. 좀 봐줍시다. 쫄았네 쫄았어. 에휴. 쫄았습니다. 근데 쫄아야 돼. 저 직업은 안 쫄면 안 돼. 자 그럼 매치업 골라볼까요? 뭘로 할까? 일단 저기 밑줄 거진 거는 DRS 하나 생명인데? 저게 그 세러데이 그거잖아. 밑줄 거진 거 할까요?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거 해도 되고. 전 하나. 벌써 찍었어요? 네네. 근데 이거 너무 재미없다. 딴 거 하자. 좀 뻔한가요, 노철씨? 아니, 재미없다는 말씀이 뻔하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하나가 아니, 이기는 그게 게 아니라- 뻔한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게 아니라 뭔가 너무 그 약간 5대5 느낌이 나면 좋잖아. 한 6대4, 7대3 이런 느낌보다. 5대5 같은 게 어디가 있을까? 5대5 느낌 나는 거. 어딨지? 아니, 뭐, DRS 브리온? 그게 제일 DRS 5대5 같은데 DRX 브리온이? 저기 DRS 가장 언더업인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걸로 할까요, 그럼 우리? 그러죠. 그러면 순서 어떻게 할래? 진생이 먼저 뽑아볼래요? DRX 가겠습니다. 짧게 근거 좀 말씀해주세요, 짧게. 그래도 기본 체급. 체급은 어쩔 수 없다? 에. 아하. 마지막 경기 어쨌든 뭐 더 특히 미드가 되게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어제 어렵다. 전 DRX 하겠습니다. 난 또 너무 어렵다. 아니 이게 조나식으로 가는 게 정석이었는데 조나가 해버려가지고 아하. 약간 이렇게 하면 내기가 안 된다니까요? 10개를 해야 내기가 된다니까요? 10개 너무 많아. 나는 근데. 그러면 불이온 할게. 근거는 뭐예요? 여러 개 하기 싫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빨리 그럴싸한 얘기를 대봐요. 그러니까 불이온이 체급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한데 그렇다고 DRX 체급이 막 엄청 높아 보이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DRX가 어찌됐건 이 최근 좋아졌다고는 하나 호흡적인 부분이 그렇게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브리오는 그래도 저희가 항상 느끼지만 한 몸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직 시즌 초반인 상황에선 브리온이 약 우세가 아닐까. 조직력으로 이긴다? 네, 조직력으로 승리한다. 뭐 말이 돼요, 그죠? 네, 약간 뭐 그 축구 스타들도 대표팀에 합류하면 조직력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시간이 걸릴 것이다. 뭐 말 되는데 저는 라스칼씨 믿습니다. 저는 라스칼씨가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쉽게 이길 것 같진 않지만 라스칼씨가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DRX예요. 탐론. 아무튼 라스칼이 해줄 것이다. 왜냐면 모건 선수도 고점 저점이 왔다 갔다 하는 선수라 저런 단단한 선수 만나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거기서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 모건 선수도 그러니까 본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선수 만날 때 잘하는 스타일이지 저렇게 대놓고 단단한 사람 만나면은 그거 좀 힘들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사실 저도 생각을 깊게 한 건 아니고요. 예, 그냥 그런 거 같았어요. 느낌이 뭔가 해줄 것 같다는 느낌. 이럴 때 오히려 감이 잘 맞춘 것도 많어. 그렇긴 해. 원래 그런 거야. 시험도 처음 딱 느낌 온 걸로 찍어야 돼. 그거 맞아. 바꾸면 또 틀리거든. 바꾸면 무조건 틀려. 그럼 뭐 이 정도 예측하고요. 챔피언 얘기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생각을 해보고 할까 말까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이 회의도 1초도 하지 않고 그냥 하자라고 해서 하게 된 방송이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면 저희도 수정을 한 채로 진행하겠고요. 이번 주 1주차가 그러니까 3주차가 지나고 할 얘기가 없다 판단하면은 격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할 얘기 많은 것 같으면은 그때 편성할게요. 시간은 그대로 월요일인가요? 아마 네. 월요일 10시 할 것 같아요. 이게 할 말이 없으면은 진행이 안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전 공지는 정해지면 공지를 해줄게요. 각자의 채널의 방법으로. 네. 강기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요? 요새 이래리 나를 못 이김? 이래 나를 이길 텐데? 왜요? 너 솔랭핸드 졌었어? 아니 궁금해서. 안 나와서. 그냥 이래 좀 더 나와도 되지 않나 해서. 근데 그거 메타 때문이야. 선택이 그러니까 지금 메타가 쓰레기인 게 탑이 캐리력이 되게 좋거든? 근데 바텀으로 안 가면 바텀이 터져. 그래서 탑을 못 가줘. 근데 이렐리아는 어차피 좀 그러면 상대 정글도 탑을 안 오잖아요. 그럼 1대1인데? 근데 거기서 상대 정글이 와서 꼬아가지고 한 번 들려서 이렐리아 패버리면 게임이 끝나잖아. 그럼 바텀을 죽여버리면 되잖아 그때. 그럼 바텀을 죽여서 게임을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순서가 이렇게 우리 탑 죽은 걸 보고 바텀을 죽이려고 하면 망하더라고요. 억지로 그러면 망하던데? 그러니까 불안한 게 싫은 것 같아. 아니 약간 요새 나오는 원딜 캠프들이 이렐리아 좀 약간 죽일 수가 없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요새 미드로도 쓰는 거 보면서 괜찮지 않나 해가지고. 맞아요. 일단 나는 이래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탑 나르 선픽이 잘 안 나와. 이게 많은 빈도수가 아니야. 뭐 아무튼 메타가 좀 묘해서 패치돼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탑이 캐리력이 진짜 역대급으로 있는 메타인데 갈 수가 없네. 좀 이상해. 그냥 무서운 게 끝이에요. 솔직히 스크림이면 이러려 했어. 근데 대회니까 무서워가지고 말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안 하는 거지. 대회라 그럼. 자, 아무튼 슬슬 마무리 짓고요. 네. 저희는 편성되면은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요. 있어요. 진세님 네? 게임 뭐 할 거예요? 저 이제 로아 해야죠? 아니 진짜 로아밖에 안 해요? 롤이랑 로아. 롤대남 그 자체네? 골든. 딱 틀에 박힌 롤대남이네 그냥? 다른 게임 뭐 할 게 있나요? 뭐 명일방주. 멸망주 옛날에 하다 접어서. 다시 하면 재밌긴 해. 그래, 재밌더라. 아 근데 뭔가 안 땡겨. 안 땡김 하지 말아야지. 왜? 너 그 롤대남이라 그래. 그래, 롤드난 티 내지 마.